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현재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월드비전 양호성 회장과 함께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 지원 창구가 모두 막혀 있었는데요.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희망의 물꼬가 튄 것 같은데요. 네. 월드비전 하면 국제 구호사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북한 사역 오랫동안 진행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드비전은 1994년부터 대북 김국 구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북한이 극심한 기근으로 있어서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월드비전은 그 1년 전에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국구 물자로 시작했습니다. 예. 밀가루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식량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개발 또는 그 협동농장을 지역사회 개발해서 사업 내용과 지역이 확장됐습니다. 네. 월드비전을 통해 그런 사역을 진행하실 때만 해도 이 남북 간의 왕래라든지 교류. 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때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역시 그때도 어려웠었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 불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서로 잘 안 되고 대화가 안 됐었는데 오랜 남북 교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 친근감이 가고 친해지면서 또 서로 신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어려워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쭉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보니까 월드비전은 농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20년 동안 매번 서로 싸움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어쩌면 서로 신뢰하고 예. 아주 좋은 관계를 보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대통령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도 보고했는데 이런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예. 이게 작은 통일의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의사는 의사끼리 만나고 또 건축가는 건축가는 이러면 이게 크게 자연이 모이다 보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가 네. 우선이다. 서로 만남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2008년 이후로 이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정치적이나 군사적 상황에도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예, 예.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안 되면 또 남북 간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인데 작년에 2015년에 8.25 협약후에 남한의 농학자 30분을 모시고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농학자들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교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업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난색을 표하는 거야. 그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왜냐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 그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월드비전과 협력하는 협동농장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원들이 중간중간 끊기니까 그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하고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굉장히 반석하며 즐거워하던 그런 얼굴들이 있더라도 좀 힘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핵실험이나 또 미사일 발사 등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조금씩 그나마 좀 성장 내지는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매번 변하는 모습들을 보겠는데 변하는 건 남한도 변한 같이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방문 때 특히 느낀 건데요. 북한의 분들의 얼굴과 이 말투에 활기가 많이 차 있고 그전보다는 좋은 상황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소문에 하면 한 370만여 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변화들을 그래서 어떨 때면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서울에 와 있나 하고는 그런 착각도 할 정도입니다. 또 북한의 큰 변화 중 하나가 이제 시장이 많이 늘어나서 네. 공설시장 공식적으로 하는 게 한 400개 된다는데 그 외에 골목시장 뭐 이런 내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또 그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계속 인도적 지원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산모 그리고 아직도 식량이 전반적으로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개발 협력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남한 쪽에서도 북한은 대북 지원에는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투명성이 제고돼야 되고 그래서 그 투명성은 현장 마니터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네. 또 북한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약간 협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 투명성과 더불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제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남한 쪽에서 중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대북 협력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국제관계나 이 남북 관계가 변화되면서 종전의 대북 지원 방식과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 북한 내부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네, 저의 생각에는 중요한 변화는 서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만나고 그래서 신뢰성을 얻고 또 이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지갑을 회복하면 이게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한 것 같이 북한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북 지원 사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 또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월드비전에 오랫동안 20여 년의 현장에서 경험을 같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과 나누어서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월드비전은 고난 주간에 얻은 교회 헌금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북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협조해가지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북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 또 담대함과 강함도 달라고 그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더 큰 어려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좋은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